네, 조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 문관현 연합뉴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면담이 끝나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결과 내용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그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그 통일 전선부장의 2박 3일 뉴욕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백악관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지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을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간 진통을 겪었던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의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개최가 된다. 예.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단판 지을 싱가포르 회담의 마지막 관문이 이제 열린 걸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그 개연성을 당시에 내비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밤에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이 그동안 보여왔던 그 분노와 적대감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는 북한과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없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한 일주일 정도 일단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둘러싼 줄다리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됐던 회담을 열지 않겠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는 바로 일단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기에나 어떤 방식으로나 우리는 만날 수 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에 제시했던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비핵화 방법도 자신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일단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을 통해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마음이 바뀔 경우에는 전화나 편지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답장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답장의 형식으로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친서를 들고 직접 백악관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모양새로 봐서는 결국은 협상의 달인인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자신의 의도대로 이러한 북미 정상회담의 이런 판세를 끌고 가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았고 매우 흥미로웠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예상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는 그 정상 간에 주고받는 그 친서 내용은 외교적 갈래로 봐서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네.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날 보냈던 공개 서한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일단 그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김계관 제1부상이 먼저 담화를 통해서 밝혔듯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느 시기에든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또는 그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라도 했을 것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회담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그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인데요. 예. 이런 그 비핵화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반드시 설명을 했을 걸로 지금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중재자 역할 또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판문점에서 예. 김정은 위원장과 제2차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만나서 실무적인 협상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일단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은 이런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뚜렷한 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이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빅딜이라는 게 어떤 체제 보장인지 아니면 대북 제재 해제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만나서 성공적인 회담을 개최했을 때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비핵화로 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재 65년 동안 존재하는 이 정전협정의 정전협정을 이제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예. 이러한 이 북미 간의 좋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미가 3자가 모여서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그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빅딜의 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그 종전 선언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 이상으로 우리가 또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의 수교 문제,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들의 체제 안전 보장인데요. 이런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결국은 일단은 그 수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전선언 또 수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도 거기에 배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한반도에서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핵으로부터 안전한 한반도, 그러니까 지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남북이 공히 지도자들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큰 틀의 합의는 이미 이뤄놓은 상태이거든요. 예. 이를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만나서 이런 비핵화 문제를 합의를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러한 평화를 향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 특히 그 종전선언 이런 부분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싱가포르에서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이번에 밝혔다시피 이러한 회담은 뭐 한 번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비핵화를 위해서 한 차례가 아닌 2차, 3차 회담도 가능하지만 이번 그 싱가포르 회담 일정으로 봤을 때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하루가 지나고 13일 날 남북미 이 3자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반도의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우리 북한과 남한 그리고 이러한 그 반목과 질시의 상태는 이제는 종식을 한다, 마무리를 짓는다. 예. 이러한 상태의 의미 있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종전 선언을 할 때 따로 서명을 하거나 이런 형식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런 건 어떤 뜻일까요? 네, 일단은 그 종전 선언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평화 협정과 동시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을 두 가지로 따로따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평화 협정을 발표를 할 때 그 조항의 하나로서 이제 종전 선언이 이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틀의 지금 그 한반도의 정세의 흐름으로 봤을 경우에는 북미 간에 있던 비핵화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다면은 그 예. 이후에는 7월 27일 이런 그 정전협정 체결일을 즈음하여서 판문점이나 아니면 또 제3의 장소에서 의미 있는 공간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예. 이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러한 종전선언이 이제는 완료가 될 경우에는 평화협정 체결을 별도로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참여 문제가 좀 그 주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과연 그 정전협정의 서명 주체가 중국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그 9.19 공동성명과 여러 차례 회담을 통해서도 이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이 포함되느냐 마느냐, 결국은 이제 3자가 되느냐 4자가 되느냐에 놓고도 많은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중국까지 참여하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평화협정을 남북, 미, 중 이 네 나라가 함께 선언하는 그런 빅 이벤트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추가 회담의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이번 6.12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으로 비핵화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본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를 향한 그 여정이 굉장히 길고도 어렵다고, 그리고 험난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루어 봤을 경우에는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일단 일회성 그 회담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은 없고요. 예. 일단은 과거에 이전에도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합의가 이루어지고도 그런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증 단계에서 결국은 모든 그런 합의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철저하게 이번에 단 한 차례의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나는 그런 그 비핵화 선언이 아니고 결국은 두 차례, 세 차례 또 그 이후에 더 많은
기회를 봐서라도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본인이 결국은 이번에 매듭을 짓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걸로 봐서는 이러한 정상 간의 2차, 3차 회담을 아울러서 또 여러 가지 실무적인 국방부 또는 국무부 외교 라인에서도 계속 회담은 이어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은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쓰질 않길 원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사실 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최대 성과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왔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이 다르는데 예. 일단 미국이나 우리 정부의 당국자들 가운데서는 일단 그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그동안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여러 차례 제재가 합의가 됐었는데요. 그러한 합의가 수차례 북한이 결국은 피해가서 결국은 제재 효과가 없다 이런 그 논란까지 이뤘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최대 압박이라는 용어를 동원해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현재 제재 조치가 실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예. 효과가 여러 군데서 현재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제재 효과가 결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냈다 이런 이제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성과를 되짚어 보면서도 결국은 이 북한과 협상이 이루어진다면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러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점으로 미뤄봐서는 예. 현재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제스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라고 했었거든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르기 좀 말을 하기가 시기상조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미 국무부가 그동안에 매년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해왔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북한의 정권, 북한의 최고 권력자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현재 북미 정상회담이 일단 일정을 잡는데도 굉장히 진통을 겪었고 예. 현재 이런 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2차, 3차 이루어지는데 이런 회담의 일상화가 되기 위해서 회담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예. 우리가 약간의 그 의제에서는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는 결국은 북미 정상화 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논의가 돼야 되지만 예. 현재 정세로 미뤄봤을 때는 북한과 회담 테이블에 성공적으로 앉아서 가장 큰 난제고 가장 핵심 과제인 이런 비핵화에 대한 예. 문제가 일단락되기 전에는 네. 다루기에는 아직 좀 민감한 소재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좀 오픈을 하고 있고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예민하고 아픈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북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동안에 미국의 인권 보고서 발표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을 했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한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해서 북한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북한 측에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억류가 됐던 미국인 3명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예. 석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은 북한도 결국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하나의 사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북미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의제로 올려가지고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는 현재로서는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면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이제 접점을 좀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비아 모델은 아닌 것 같고 트럼프 모델로 보이는데 어떻게 접점을 찾은 걸로 보십니까? 네, 일단 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러한 점으로 미뤄보았을 때는 북한은 여전히 본인들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해법을 현재 주장하고 있는 걸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일괄 타결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과거에 또 리비아식 해법을 요구했던 볼튼 안보보좌관의 이런 해법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를 해소하는 듯한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예. 일단은 그 미국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괄적인 타결을 한다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단계적인 해법을 부분 수용해서 결국은 비핵화를 향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취하는 이러한 형태의 트럼프 방식이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런 해법에 대해서는 일단 그 윤곽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도 요구하는 것은 단계적인 해법을 통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또는 희망해왔던 그런 보상을 원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와 방법을 조절을 해서 결국은 미국이 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북한의 방식도 전혀 배제하지는 않고 자신들의 협상 하나의 틀 안에서 이끌어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빠른 시간 안에 비핵화를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미사일 같은 부분도 많이 좀 접점을 찾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사일 발사 부분 특히 미국을 타결할 수 있는 1000km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현재 북한이 보유한 걸로 우리가 잠정 추정을 할 수는 있는데요. 예. 핵과 더불어서 이 미사일 문제는 결국은 미국의 안전을, 미국 본토를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 무기 수단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북미 간의 그 정상회담의 의제로서 비핵화가 논의가 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을 계기로 즈음해서 텍사스를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을 전후해서 핵 문제와 아울러서 미사일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벌써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결국은 아무리 비핵화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이러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완전한 그런 평화나 안전은 보장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라도 반드시 예. 우리가 논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에는 남한과 일본, 중국 또 러시아 이웃 국가들이 있다고 했고 미국은 이웃 국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 발 빼는 모습일까요? 일단 그 북한의 해법 중에서 우리가 지난 1994년도에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대신에 북한에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것은 결국은 전력 생산을 위한 핵의 평화적인 이용이 자신들의 목적이었다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상 요구하는 것은 전력 또는 에너지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당시에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가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결국은 북한에 대해서 두 개의 경수로 원자로를 건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 아울러서 북한이 당장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중유 50만 톤을 매년을 공급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 그리고 한국의 참여가 분명히 있었던 점을 우리가 되짚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의 참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여왔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국도 자신들이 이러한 그 북한의 핵 문제를 논의했던 육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안전, 평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특히 이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중국밖에 없다. 형님 국가인. 이런 그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와 시진핑 체제가 동시에 출범한 이후에 북한이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 함으로써 국제사회 중국의 체면이 구겨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3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전통적인 북중 간의 이런 동맹 관계가 이제 복원이 됐고 중국으로서도 이러한 자신들의 역할을 이제 책임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이 원하는 여러 가지 경제 개발의 지원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면담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들과의 회담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사실 어제 면담 자체가 일단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친서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로 좀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이달 12일 날 개최가 되기로 이제 한 달 전에 당시에 이제 합의가 됐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일주일 남겨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을 통해서 예. 자신은 이러한 분노와 적대감을 표현하는 예. 북한 당국자하고는 만날 수 없다. 이러므로써
궤도에 올랐던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은 이제는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고 그러한 해법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서한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 이러한 자신의 의지에 만약에 북한에서 마음이 바뀌고 회담의 테이블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은 편지나 전화를 통해서 그 의사를 밝혀라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북한한테 공을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아서 김계관 제1부상이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들은 미국과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바로 보였었고요. 예. 그 이후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판문점에서 지금 성킴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만나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또 의전 실무팀이 만나고 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결국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싶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상태입니다. 네.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결집한 마지막 그 친서를 김영철 부위원장이 들고 뉴욕을 방문을 했고요. 뉴욕을 방문해서도 마지막까지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을 떠나서 가장 멀다고 할 수 있는 남부 텍사스까지 유세 지원차 내려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만약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가져온 친서 내용이나 또는 분위기에 본인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김영철 부위원장은 오늘 날짜로 끝나는 비자를 가지고 결국은 북한으로 돌아갈 예. 수밖에 없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결국은 김영철 부위원장과 회담을 통해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가져왔고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여러 경로로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를 한 다음에 김영철 부위원장도 그 친서를 들고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예. 이러한 두 정상이 편지 대 편지로 확인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서로의 희망사항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북미 정상회담이 본 궤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자리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오늘 면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배석을 또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북미 간의 연락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뒤에서 정보 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자신이 벌써 2번이나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비핵화 의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원하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본인도 동참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두 번째 들어가서는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인들 인지를 갖다가 석방을 했던 이런 노력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에 대한 답방 형태로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은 이루어진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폼페이오와 이 김영철 라인이 결국은 트럼프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두 정상의 하나였던 복심이 아닌가. 가장 최측근 오른파로서 예. 자신들의 정상회담의 이러한 과정을 세팅을 하고 회담 테이블로 가는 길을 마지막까지 인도하는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면담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도 그렇고 이 80분이란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될까요? 큰 이견은 없었던 거겠죠? 이번 그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을 놓고 가장 진통을 겪었던 부분은 베이징에서 출발할 때 과정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처음에는 워싱턴을 향하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결국은 백악관으로 바로 직행하겠다는 의지였는데요. 예. 미국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가지고 오는 친서 내용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의지를 정확히 아직은 자신 있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비자 발급을 거부를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영철 부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중간의 도착지라고는 뉴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욕과 워싱턴을 놓고 베이징에서 출발 직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미국에서는 1차적으로는 뉴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영철을 만나서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회담에 임하겠다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서 북한의 의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였다면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미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나고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에서 또 환영 만찬에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지를 보였던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결국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이 백악관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는 걸로 이런 최종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위급 회담이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 짧은 시간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그리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또 스타일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친서 내용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용어와 또는 의지 그리고 여러 가지 태도를 분명히 담아서 전달을 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제 공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북한이 전격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회담이 내용이 길어질 필요가 없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벌써 당시에 그 뉴욕에서 이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도 예정은 오후 1시 20분까지 약 돼 있었는데요. 2시간 정도 일찍 끝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두 차례 회담이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오전으로서 모든 일정이 당시에 회담이 종료가 됐고 예. 오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제 팔레스 호텔에서 자신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면담 결과를 기자들 상대로 이제 브리핑을 했을 정도로 빨리 끝났고 예. 그리고 이제 백악관을 방문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된 만큼 충분히 그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전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를 확인했다면은 긴 이야기가 필요 없고 결국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도 이렇게 짧게 또 그리고 성과 있게 끝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6월 10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어느 정도 후보지가 압축되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고 벌써부터 이제 5월 중순부터 북미 정상회담 개최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예. 각국의 언론들이 현지에서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샹그릴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또는 이제 이 동남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또는 안보 책임자들이 모여 사는 샹그릴라 안보 회의가 매년 열리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장소에서 북미가 안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비핵화 협상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여러 가지 또 리조트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을 갖고 있는 사업가가 운영하는 유명한 또 호텔이 있고요. 예.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그 북미 간의 정상이 만나는 데 있어서 싱가포르 대통령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 문제나 예. 역사적인 의미, 협상의 여러 가지 뜻을 봐서는 결국은 대통령궁도 우리가 그 후보지에서는 배제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예.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미뤄봤을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싱가포르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럴 경우가 이제 성사가 된다 할 경우에는 예. 대통령궁이 최종적으로 정상회담 개최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또 북한 대표단의 김창선 부장이 두 차례나 그 카펠라 호텔을 찾은 것으로 또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렇다면 좀 북한에서는 카펠라 호텔에 대한 어느 정도 많이 무게를 싣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카펠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정상회담 개최지라기보다는 예. 만약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숙박할 수 있는 공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한 거는 결국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의전과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필요하고 예. 그런 행사를 위해서는 정상회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은 결국은 호텔도 결국은 숙박 장소로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창선 실장이 이 호텔을 둘러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제는 정말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왔음이 느껴지는데요. 남은 변수가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구분응선까지 올라섰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이 이제는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비행기가 출발할 때까지는 일단 우리가 예.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동안의 남북 관계, 특히 또 북미 관계는 더 변수가 많았고 복잡한 셈법이 적용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회담의 무기한 연기 또는 회담의 취소에 가까운 발언까지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진통을 겪어서 결국은 오늘 새벽에 북미 정상회담이 본 궤도에 올랐지만 현재로서도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회담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정상이 테이블에 맞지 않는 순간까지도 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외교안보를 취재해온 경험으로 미뤄봐서는 우리가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변수는 있지만 두 사람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의지는 결국은 서로 간의 편지 대 편지를 통해서 확인이 된 만큼 사소한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두 정상이 만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이 판문점에서 순조롭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좀 전방위적으로 그 교류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 또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은 그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에는 장관급 회담,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과 그리고 통전부의 책임자가 만나가지고 장관급 회담을 개최를 합니다. 예. 그에 비유할 수 있는 게 남북 고위급 회담인데요. 이번에 이제 세 차례 판문점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그 장관급 회담 내지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된 이후에는 실무 회담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담들이 각종 회담들이 동시에 열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그런 군사적 긴장을 완화를 논의하고 무력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성급 회담이 또 판문점에서 열리고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 동시 참여를 논의할 수 있는 체육회담, 예. 아울러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할 수 있는 적십자 회담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현재 앞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 사흘 간격으로 회담 일정이 현재 잡혀 있고 또 필요하다면 더 많은 실무 회담들이 열릴 것으로 봐서는 한반도에 이제 평화 정착을 위한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연합뉴스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